네, 네, 제 소리도 잘 들리시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특별히 김성식 목사님 이하 또 많은 임원분들께서 구강 건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중요한 시간에 초대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청중을 보니까 어, 강사를 잘못 초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소아치과 전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부탁을 처음에 받고 어, 대부분 청중들이 연세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거절했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께서 치과의사 강사를 구하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디테일한 구강 건강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과 그리고 우리 구강 건강의 이 상관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쿡 칠드런 메디컬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뭐 텍사스에 있는 병원이 미주에서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큰 병원 가운데 이 달라스 쪽에 폴트 홀스 쪽에 있는 이 쿡 칠드런스 메디컬 센터가 아마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뉴욕에서 소아치과를 이제 스페셜라이즈를 하고요. 2년을 하고 201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했죠. 한참 늦게 했습니다. 근데 하게 된 동기는 실제로 교회를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김성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치과 일을 하면서 장로로 섬기는 것이 손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게 일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낫고 교회를 섬기는 시간을 많이 하고자 생각을 해서 스페셜라이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치과를 하고 늦게 돌아와서 2019년부터 제가 지금 한 6년째 여기서 이제 메디컬 스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잠시만요. 네. 이제 제가 그래서 아젠다를 보시면 어떻게 오늘 이제 순서를 제가 해나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왜 치과 의사가 갑자기 호흡 얘기를 하나 해서 호흡 얘기에 대한 서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 호흡을 하는 것이 구강 호흡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그 공기청정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왜냐하면 우리 지금 보니까 참가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상당히 이 의학적인 지식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코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진정한 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이제 왜 치과 의사가 호흡을 얘기하게 됐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병원 안 전경입니다. 뭐한 10분의 1 되는 귀팅인데요. 참 아이들 프렌들리하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병원인가? 치과가 보통 그냥 일반 치과, 우리가 다니는 치과가 있으면 되지, 왜 치과의 시술들을 병원에서 하는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해 두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환자를 다루게 될 때, 특별히 외과 수술이나 수술을 하게 될 때에 이 마취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너럴 아네스테지아. 그래서 우리가 전신 마취가 있죠. 그래서 마취과 의사가 인투베이트 하게 돼서 튜브를 넣어서 환자를 완전히 잠재운 다음에 환자가 스스로 브리딩을 못 하니까 환자의 브리딩을 기계가 대신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 아니면 수술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제너럴 아네스테지아입니다. 그게 제가 그래서 가서 수술을 하게 되면 할 때 이 제너럴 아네스테지아를 중심으로 그 전신 마취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단계가 딥 세데이션인데 보통 우리 인트라비너스 그래서 IV를 맞습니다. IV를 통해서 연예인들이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프로포폴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이 내시경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에 딥 세데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딥 세데이션입니다. 그 밑에 한국에서는 흔치 않는 단계인데 미국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더레 세데이션 그리고 미니멀 세데이션 그래서 환자가 세데이 때는 그러니까 안정되는 안정제 약을 투약하고 먹고 구강으로 주로 먹게 되겠죠. 혀 밑으로 넣거나 그렇게 해서 세데이션 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환자를, 이 소아들을 대부분 다루는 환자가 제너럴 아네스티지아는 뭐 한 살부터 그리고 17세까지도 있습니다. 18세까지도. 17세, 18세 나이가 많은 환자들은 노말하지 못한 친구들입니다. 자폐증이 있다든지 다운 신드롬이 있다든지 아니면 소아마비가 있다든지 자기 스스로 그 행위를 잘 못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뭐 한 살이나 두 살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세데이션에 속하는 친구들은 주로 세 살에서 다섯 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일 제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환자의 이 폐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 에어가 얼마나 잘 건강한지, 폐가 건강한지를 많이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호흡에 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셈이죠. 그래서 이제 수술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 제가 이제 넣어놓은 것 중에서 뭐 텅타이 위에 보시면 이렇게 같이 붙은 것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텅이 완전히 타이가 돼서 이제 텅타이라고 치과에서는 부르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타이가 되게 되면 실제로 아이가 엄마 젖을 전혀 먹지를 못합니다. 빨지를 못합니다. 석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 며칠 동안은 스페셜한 이제 발을 가지고 아이가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런 수술 경력이 있는 피디아트리션이 혹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피디아트릭 덴티스트에게 저희 같은 이제 소아치과 전문의에게 와서 이 아이들이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텅타이를 없애주고요. 그리고 한 2, 3주에 걸쳐서 이 머슬 무브먼트 운동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됩니다. 리월딩한 거는 아주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것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아기가 이제 한 2주 뒤에 돌아오잖아요. 3주 뒤에 체크업을 다시 받으러 오게 되면 이렇게 홀쭉했던 아기가 엄마 젖을 잘 빨아가지고 이렇게 볼이 통통해져서 돌아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사진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러 번 양치를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깨끗한데 이제 보시면 육안으로도 한 3세 정도 아이인데요. 이가 많이 상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실 수 있죠, 그죠? 육안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지금 레드 서클 안에 보시면 아주 심각한 이제 충치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아에 혈류가 흐르는 곳들인데 혈관과 그리고 이제 널브들이 있는 곳들인데 이 충치들이 이미 이 근처까지 가게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올바른 호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그리고 치과 의사로서 왜 이 강의를 하냐라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세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 아이들의 에어웨이를 체크하는 겁니다. 입을 이렇게 벌리고요.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라 내지 마라 두 이론이 있긴 한데 소리에 상관없이 입을 벌리고 혀를 내민 상태에서 목젖이 분명하게 보이고 클리어한 공기 흡입이 되는 에어웨이가 있으면 여기는 클래스 1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수면도 좋고 그리고 세데이션 했을 때 굉장히 안전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내려가면서 보시면 많은 경우에 클래스 4가 되게 되면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었지만 목젖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소프트 팰렛과 tongue이 이 혀가 완전히 이것을 불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특별히 소아인 경우에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멜론패디라고 하는데요. 이 멜론패디 스코어가 무호흡증이나 아니면 저호흡증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주무시다가 갑자기 숨을 멈추시는 분들도 굉장히 곤란하고요. 또 아니면 주무시면서 호흡을 잘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곤란하겠죠. 특별히 소아인 경우에 지금 이제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손녀들이 그럴 경우인데, 그죠? 옆에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코를 고는지, 저녁에 잠을 잘 못 자는지 아니면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지에 대해서 체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체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입이 굉장히 마르거나 굉장히 피곤하거나 하면 이 멜론페리 스코어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들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 보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브로스키 스코어인데 이건 주로 이제 소아에게 많이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2세가 되면 보통 이 편도라고 그러죠. 이 탄슬이 사이즈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스키 스코어는 우리가 탄소, 이 편도 사이즈를 측정하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입을 벌렸을 때에 편도가 아주 적당한 사이즈로 있고 아데노이드도 그렇게 있으면 뭐 아무래도 마취과 의사가 시술을 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일반 세데이션을 한다 손쳐도 호흡 곤란한 증세가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2나 3 정도 되면 한술이 굉장히 부어 있습니다. 편도가 부었거나 아픈 아이들 경우에 이게 부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도 부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부어 있는 아이들은 늘 피곤해 보이고 아니면 다른 아이들보다 좀 작은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호흡이 뭔지 에어웨이를 늘 체크하고 폐를 체크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제가 치과 의사지만 이제 여기에 많이 관심이 있어서 오늘 첫 강의를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공기청정기를 두신 것 같아요. 다들 아시죠, 그죠? 제가 지금 어느 분이 어떻게 저를 보시는지를 전혀 몰라서 벽에 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줌이라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반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 지금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코로 한번 숨을 들여쉬어 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코로 들이쉬시니까 마음이 편안하십니다. 심호흡을 해서 조금 긴장됐던 분위기에서 우리 뇌에 산소가 잘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입으로 한번 들여 마셔 보겠습니다. 입으로. 자, 시작. 다시요. 입으로만 한번 들여 마셔 보겠습니다. 입으로. 어떠십니까? 말, 상당히 드라이하고 텁텁하시죠? 네, 그죠? 네, 네, 숨을 들여 마시긴 하셨는데 첫 번째 코로 들여 마셨을 때는 정말 평안하다. 꼭 산속에 와 계신 그런 느낌이셨을 텐데 입으로 들여 마시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코와 입 어디로 숨을 마시는 것이 쉬는 것이 맞을까?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폐는 하루에 공기가 한 10,000리터 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10,000리터 이러니까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그죠? 10,000리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한국에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는 우리 싱글 베드룸 한국으로 치면 이 지금 참여하신 분들 한국에서 어머니 아버님 사시던 방 말고요. 아이들 자녀 2명, 3명 한꺼번에 몰아넣으셨던 그 작은 방 있죠? 그 작은 방의 공기양입니다. 그 작은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공기양인데 그 공기를 우리의 하루 동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 사시는 지금 파티스펀트들이 대부분 다 미국에 계시는 분이라고 제가 이제 가정을 하고요. 미국에 집을 지으면 우리 HVAC 시스템을 넣습니다. 맞죠? 그래서 히딩,
데우는 거고요. ventilation, 에어를 circulate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r conditioning, 그래서 HVAC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HVAC 시스템을 메인테넌스를 할 텐데 그 메인테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필터입니다. 맞죠? 그 필터가 잘못되면 비싼 HVAC 시스템이 고장이 나게 됩니다. 음, 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폐에 이 폐는 HVAC하고 또 달라서 너무도 정교하기 때문에 폐에 아주 고퀄리티, 그야말로 하이 퀄리티, 양질의 공기를 어, 들여 마시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습도는 한 70에서 50, 70에서 한 80%가 되고요. 온도는 한국으로 섭씨 한 30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거의 여름철에 한국, 다 한국 분이시니까 여름철에 한국 조금 습한 정도의 날씨의 공기를 폐가 가장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미국에서 이제 화씨로 바꿉니다. 미국에서는 한 78도에서 80도 정도로 실제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게 낫고요. 겨울에는 조금 낮게 64도에서 75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 포커스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폰은 어떻게 이제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지, 수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코의 해부학적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그림이 장황하게 있는데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한국말로는 부비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 두개골 가운데에 네 군데의 사이너스가 있습니다. 그 사이너스가 바로 부비강이죠. 한국말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너스 인펙션 얘기할 때 사이너스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지금 음, 보시면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이 맥실리 사이너스입니다. 손을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손을 이렇게 딱 얹으셔서 살짝 이렇게 벌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얹으신 다음에 벌리면서 위로 약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하시면 눈 밑이죠, 그죠? 이렇게 마사지를 하시면 실제로는 이 밑에 있는 맥실러리 사이너스에 굉장히 안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이 도움이 많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코를 또 소금물로 헹구는 것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너스가 여기쯤 위치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을 건드릴 수 있는 사이너스는 그 정도에 위치한다 정도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치과 의사들이 주로 이 사이너스 네 개 가운데 여기에 있는 이 맥실러리 사이너스를 많이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정도 연세 되시면 임플란트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고, 그죠? 그리고 아마 루크네어 하나 정도는 다 하셨을 겁니다. 그죠? 루크네를 우리가 이 신경치료를 앞니보다는 뒷니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캐나인, 이 송곳니가 이 가운데 가장 깁니다. 이 루시 말입니다. 음, 그래서 이 긴 루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몰럴까지 루크넬 하시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건드리게 되면 이 사이너스에 또 인펙션을 주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과 의사들이 많이 이 사이너스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비인후과에서 간혹 사이너스 인펙션이라고 체크를 했는데 사이너스 인펙션이 아니게 되면 아마 치과에 릴레이된 것 같다. 그래서 치과로 다시 리퍼를 합니다. 음, 그리고 저희들도 이를 다 체크했는데 얘는 전혀 문제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눌러봤을 때에만 환자가 반응이 오면 이거는 거의 뭐 100% 맥실레이 사이너스 음, 인펙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섣불리 치료하지 않고 ENT, 이비인후과로 리퍼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서로 상호 연관성이 조금 있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아이를 제가 한 3, 4개월 전에 봤는데 제가 동의를 얻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응급으로 실려왔는데 표정이 어때 보입니까? 원해요. 이 지금 부은 정도가 지금 제가 사이너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인펙션이 있어서 사이너스까지 들어가서 이 한쪽이
이게 부드럽게 부은 게 아니고 딱딱해서 손으로 누를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눈도 반쯤 감기게 됐죠. 그치. 그리고 얼굴에 그야말로 이 고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아파서 아주 말을 못 합니다. 그냥 이게 멍도 들어버렸어요. 음, 그래서 그날 바로 어, 관계된 뒤에 몰러를 뽑고 음, 드레인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노란 이 퍼스가 나왔죠, 그죠?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왔습니다. 참, 와, 참 귀엽고 예쁘죠, 그죠? 여기 네. 보시면 아주 그냥 오고 싶어 가지고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페인이 있고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프면 내게로 오라. 너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런데 내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갈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분이신데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코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치과 해석을 많이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안에 있는 것이 제가 맥실러리 사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는 이 사이너스들, 우리 부비강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당연히 두개골이 모든 게 다 뼈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꽉 차 있다면 굉장히 무겁겠죠. 음, 그러면 저희가 전부 다 이 목 디스크가 있겠죠. 근데 안을 비워둠으로 머리의 무게를 줄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기차 레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차 레일 다 기억나시죠? 기차 음, 레일이 처음에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 철근이었습니다. 그렇게 레일이 됐죠.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이제 역학 구조로 I자로 만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음, 해서 사이를 비웁니다. 비우게 되면 아주 튼튼하게 되고 재료도 덜 들어가죠. 그리고 여름철과 겨울철에 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들을 또 다 매금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엔지니어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이런 것들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음, 아, 사람들의 두개골을 보니까 이렇게 비어 있구나. 왜 비어 있을까? 머리의 무게를 줄일 수 있다. 더 튼튼하다는 얘기죠. 음, 그리고 지금 이 사이너스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해보신 것처럼 코로 들이마셨을 때 그 흡입한 공기를 데우고 습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음, 입으로 들이마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대 이제 대부분 교인들이신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 최근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에 찬양할 때에 이 겉디드로 그죠? 이렇게 좋은 그런 가톨릭 철치나 잘 해놓은 곳에서 노래를 하면 소리가 아주 잘 울립니다. 공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사이너스들이 공명을 증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사이너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코맹맹이 소리가 나게 되죠. 공명이 되지 않아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찬양을 아주 잘하는 이 수준급의 분들은 우리 맥실리 사이너스 정도가 아니고 앞에 있는 이 프론털 사이너스 여기를 사용해서 고음을 내라고 또 배우게 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내놓은 최고의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인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 월드컵을 앞두고 안화 골절을 당했죠, 그죠? 그렇게 음, 외부의 충격이 있을 때에 속이 꽉 차 있다면 우리의 기관을 보호할 수가 없는데 눈이나 그런 것들이 이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이렇게 크럼블 존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하이웨이를 타다 보면 크럼블 존을 만들어 뒀죠. 그렇게 해서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몸 가운데 특별히 이 헤드 앤 넥 에어리아에 이렇게 좋은 기관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 몸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위들을 놓으셨다는 것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요. 보시면 여기
인체 헤드 앤 넥, 우리 코입니다. 그죠? 코고요. 음, 코의 단면입니다. 여기가 윗니고요. 입이고 여기가 코입니다. 코 안에 이렇게 지금 세 개의 뼈가 보입니다. 음, 보이시죠? 다시 음,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분은 우리 의대를 다니시거나 치대를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데, 네르라고, 이 네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의사였는데, 원래는 화가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손으로 다 그린 겁니다. 해부학을. 그래서 음, 지금까지도 해부학의 1인자 가운데 한 책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뭐처럼 생겼습니까? 비행기 음, 날개처럼 생겼죠. 그죠? 음, 예, 비행기 날개처럼 생긴 이 갑개골, 우리 영어로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단어를 잘 모르는 편인데 좌우지간 이 갑개골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그 갑개골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1인치, 우리 손 한마디지 않습니까? 그죠? 음, 1인치니까 2.5cm. 이 갑개골이 한 2.5cm 최고 큰 것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코에서 들어오면 얼마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개골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음, 이 갑개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코로 지금 들이마신 그 공기가 들어가면서 그냥 여기를 바로 통과하게 되면, 그죠? 바로 통과하게 되면 뻥 뚫린 데서 그냥 들어가 버릴 텐데 이 갑개골을 통해서 들어가려 그러면 좁아지니까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겠습니까? 느려지겠습니까? 느려, 우리가 이 갈든 호스를 잡아가지고 그냥 물을 틀어놓는 거하고 물을 꽉 조이면 물이 세게 나갈 거예요, 작게 나갈 거예요. 세게 나가요. 세게 나가죠. 그죠? 음, 그것처럼 막아 놓으시니까 처음에는 들어왔는데 막아 놓으니까 속도가 빨라집니다. 음, 빨라지면 속도가 빨라서 흐르고 나면 저기압이 생기게 되겠죠. 이미 음, 확 지나갔으니까. 네,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안에 앞장에서 보셨던 사이너스, 부비강에서 여기 홀이 있습니다. 사이너스 통한 홀들입니다. 그 음, 홀에서 이미 사람 몸 안에 적정하게 유지된 습도와 음, 온도로 유지된 그 공기가 바깥에서 들어온 어떤 공기와 만나서 사람 몸에 가장 적합한 공기를 몸속으로 들여보내게 되는 겁니다. 음, 이해가시죠? 음,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일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다시 이렇게 보시면 코로 들여 마신 공기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갑개골을 통해서 사이로 지나가면서 구멍과 연결되어 있는 그 부비강 안에 사이너스 안에 있는 좋은 공기라는 것은 앞에 양질의 공기는 75에서 80%의 습도를 유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음, 근데 그 습도를 유지하는 그 공기, 그리고 또 temperature, 우리 바디 템퍼처를 유지했던 그 공기가 음, 들어와서 마시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음, 그러면 폐가 무리를 받지 않게 되겠죠. 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잔소리처럼 얘야 나갈 때 뭐 해라? 맞습니다. 마스크 해라. 그죠? first filter 하고 그 다음에는 코로 들어가고. 그죠? 마라톤들도 아시겠지만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한번 내쉽니다. 입으로 음, 들이쉬라는 마라톤은 없습니다. 예? 입이 다 바짝 말라서 뛸 수가 없습니다. 음, 코로만 들이쉬게 되어 있습니다. 내뱉을 때는 입으로 내뱉습니다. 숙달된 분들은 코로 들이쉬고 양쪽으로 다 뱉는 분도 계시고요. 마라톤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 갑개골이 어떤 또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 습도와 그리고 온도도 조절해 주지만 당연히 가습자격 말씀을 드렸고요. 한 20분에 한 번씩 안에 이 점막을 통해서 이 점막들을 체인지를 해줍니다. 밖에서 들어왔던 모든 것들을 코틀이 걸러줬죠. 음, 코틀로 걸러주고 그리고 다른 불순물들을 이 점막에서 또 다 걸러냅니다. 여기는 아주 작은 섬모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제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에서도 표시해 놓은 것처럼 여기도 밑에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음, 뭐 어릴 때 이렇게 우리가 코를 한 번도 손가락을 코에 안 넣어 보신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소나 이런 것들의 창자를 보면 잘라보면 그죠? 음, 잘라보면 내부는 끈적끈적합니다. 맞죠? 음, 음, 그것이 코 안과 똑같습니다. 우리 피부 가운데
이를 감싸고 있는 검도 그렇지만 실제로 검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터치할 수 있는 이 점막, 우리 음, 안에 내장의 점막과 동일한 점막 조직을 가진 게 코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에 음, 넣으면 끈적끈적한 점막들이 만져지죠. 네, 그 점막 안에 이 맨 밑에 적혀 있는 이 라이소, 영어로는 라이소자임인데 한국말로 아마 리소자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리소자임이 있습니다. 근데 음, 이게 뭘 하냐면 살균 작용을 합니다. 네, 항균 작용을 하죠. 그래서 네, 실제로는 코는 밖에서 들어온 것들을 습도도 조절해주고 모든 것들을 하지만 그 외에 이 갑개골 주변에 있는 여기에서 음, 내어놓는 이 라이소자임 덕분에 어떤 작용을 한다고요? 살균 음, 작용까지 한다고요. 참 대단하죠,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라이소자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 라이소자임 자체는 안타이셉틱이니까 우리가 셉틱은 영어로 풀이할 때 정화조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음, 부패물들입니다. 그죠? 음, 엔타이니까 부패물을 방지하는 거니까 엔타이셉틱 그러면 뭡니까? 방부제죠. 음, 천연 방부제입니다. 네, 썩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어디에 가장 많이 두셨어요? 눈물에. 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우시는 분들은 건강하다 그러는데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실제로도 건강하십니다. 감동받아서 많이 우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콧물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치킨, 대부분 에그 화이트는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 해도 두었으니까 거기에 프로틴도 많지만 가장 많이 있는 게 라이소자임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라이소자임을 보시면 어, 하나님께서 심어 두으신 인내된 우리 이뮨 시스템인데 이게 아주 천년의 음, 항생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라이소자임의 이제 또 하나 굉장히 파워풀한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식이 올라갔어요. 이 건강이나 의학에 대한 상식이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 의사들도 그렇고 치과 의사도 그렇고 뭐 보건학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팬데믹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팬데믹의 반대말은 에피데믹인데 이 팬데믹과 에피데믹이 그 환경을 겪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참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팬데믹 다 아시잖아요. 그죠? 팬. 모든 것을 다 둘러싼 것이 팬입니다. 그죠? 팬이라는 뜻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팬데믹 이러면 모두가 다 공이 겪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across the world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across the area. 그죠? 그래서 팬데믹입니다. 그렇고 이제 에피데믹 그러면 로컬된 아주 국소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해서 이제 에피데믹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알게 되었냐면 야 그렇게 코로나를 함께 겪으면서 교회를 오픈하고 교회를 뭘 하셨습니까? 디스인펙트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디스인펙트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알게 된 게 거기에 있는 균들을 그냥 항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멸균해야 된다는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 우리 내추럴 무코사 그러니까 이제 코 같은 점막에 있는 이 라이소솜은 박테리오 라이시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밖에서 들어온 박테리아들을 이 라이시스니까 어떻게 해요? 잘게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멸균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밖에 나쁜 균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그저 못 들어오게 막는 정도가 아니고 들어온 것들을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박테리아들을 아주 처단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박테리오 라이시스를 하는데 실제로 이 이제 내용에 보면 우리 박테리아들이 펩타이드 글라이칸이라는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물망이 있죠. 거물망처럼 아주 촘촘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펩타이드 글라이칸이라는 이 거물망을 싸고 있는 이 박테리아를 이 거물망을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그게 바로 라이소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코를 통해서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기능들, 몸을 공기를 다시 데우고 습도를 조정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맞게끔 들어오게 하고 뿐 아니라 밖에 들어온 나쁜 것들을 코털과 점막으로 그럴 뿐 아니라 라이소솜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예 방부 처리하시고 그에 더 나아가서 박테리오 라이시스를 통해서 아예 박멸하고 우리가 폐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음, 참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음, 끝으로 제가 나이트릭 악사이드 이게 뭐냐면 산화질소인데 1998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누구냐면 루이스 이그나도라는 사람인데 우리 한국에 굉장히 자주 왔습니다. 이 한국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뭐 제가 볼 때는 학술이나 그리고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최근에도 보니까 다녀가셨더라고요. 1941년생이니까 지금 한 83세이신 것 같아요. 아직 건강하십니다. UCLA에서 그 파마콜로지 그러니까 약학과 교수를 하고 계신데 의대 약학과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이탈리안 이민자로 이주를 와서 아버지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목수였어요. 근데 이제 아들은 그때 이 뉴욕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교육을 잘 받으라고 이 교육받지 못한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 과학이나 수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8살 때 선물해 준 것이 제가 볼 때 지금 그런 선물해 주면 자녀한테 많이 혼날 것 같은데 그죠? 자녀에게 선물해 준 것이 뭐냐면 이 화학 구조 이 회로입니다. 이 이렇게 모형. 그걸 선물해 줬는데 아마 이분은 잘 가지고 논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브루클린에서 학교를 다니고 콜롬비아 대학을 나오고 나중에 이제 약사가 되어서 있다가 이제 UCLA에서 교수를 하는 분인데 이거로 뭘 했냐면 노벨 프라이즈를 탔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나이트릭 악사이드 그러니까 산화질소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라이소솜 배울 때까지는 코까지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비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이너스 안에 음, 나이트러스 악사이드가 더 많이 분비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음, 산화질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블러드 베슬을 이완을 시키고요. 또 넓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금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는 실제로 이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러드 베슬을 릴렉스 해주고 와이든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심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블러드 플로우가 순환하게 되고 그리고 블러드 플로우가 순환하게 되니까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뭐가 많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옥시전이 많이 딜리버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자마라는 우리 의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저널인데요. 그 저널에 이제 최근에 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제목이 있습니다. 허밍 그리고 나이트러스 옥사이드 그리고 페라네이절 사이너스 obstruction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코에 있는 이 무코사 그죠? 코의 점막 그리고 사이너스 안에 있는 이것들이 이 산화진소 그렇게 중요한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분비하게 되는데 이 분비가 코로 음, 허밍할 때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지금 교회가 음, 찬양대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찬양대에도 가급적이면 찬양대를 많이 하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대를 통해서 노래뿐 아니라 허밍을 할 때에 이 나이트릭 ok사이드 아주 천연적인 이 ok사이드가 나이트릭 ok사이드가 우리 몸에서 많이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코로 흡입된 공기는 안쪽의 부비강을 통해서 혈관 내벽에 있는 산화질소를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산화질소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라이소자임보다 더 강력한 물질입니다. 얘도 뭐 하냐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죽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혈관의 노화를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심혈관 질환도 예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앞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배워오셨던 것처럼 코 호흡은 입 호흡보다 전체적으로 50%더 많은 공기저항을 받습니다. 입으로는 뭐 저항을 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심장과 폐의 기능을 어떻게 해준다? 강화해준다. 그래서 코 호흡을 하게 되면 최대 20%더 많은 산소를 흡입할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산소를 많이 흡입하게 되니까 뇌 기능도 향상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루이스 이그나로라는 박사님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헐벌 라이프라고 우리 재림 교인들이 많이 쓰시죠. 이런 골든 실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대표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을 팔기도 하고 이 나이트릭 억사이드를 본인이 이제 뭐 제조해서 팔기도 하고 또 그 선전을 위해서 한국에 오시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입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이분이 얘기하는 건강에 관한 중요한 이제 법칙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네명이었던것 같은데 자녀가 네명 자기가 어릴 때 시블링이 네명이었는데 자랄 때 집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늘 직접 요리를 해서 야채 위주로 식단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재림 교단에서 얘기하는 이 소위 뉴스타트죠. 야채 위주로 된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면 이 나이트러스 억사이드가 증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분은 재림교인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연구에 의해서 재림교인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도 찾아보시면 그쵸. 소리가 안 그런 나는데요. 어, 안 나나요? 아니, 잘 들려요. 봐요. 유튜브 한번 해보시면 그것도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어떻게 생기를.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러는데 동물은 뭐로 만드셨나요? 흙, 흙으로. 흙으로. 예,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동물은 흙으로 만드셨는데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생기를 않는 거. 예, 사람은 동물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있어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은 흙으로 직접 자기 모양과 형체, 그죠? 모양과 형체를 따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어떻게 불을. 직접 불어넣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사람,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젊지만 인생에 어려운 점이 없는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그죠? 누구나 한 가지 스토리는 가지고 계시고 적어도 그리고 누구나 마음속에 속상하는 일은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한 번쯤은 이번 안실학교 교과에서 나온 것처럼 애가 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애가 뭐냐면 창자입니다. 그죠?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경우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없으시다면 이 땅의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애가 타는 삶을 우리는 누구나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의 숨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안식을 통해서 주어진 그 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쉼의 날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강의를 정리하면서 어떤 그 산부인과 의사, 유명한 가톨릭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산부인과 의사가 이런 칼럼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와 아이, 태아죠. 이 음. 모태 안에서 당연히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영양분과 그리고 호흡마저도.
맞죠? 음, 산소마저도 그 탯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지 않, 울기 전까지는 아이 안에 있는 심장과 당연히 심장은 뛰고 있지만 폐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폐가 엄마 이 태반 안에서 숨을 쉴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나와서 울 때 그 첫 호흡을 들이쉬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를 보고 야,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날 때도 만드실 때도 숨을 불어 넣으시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도 숨을 통해서 음, 세상을 맞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에도 그 숨을 잃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모쪼록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줌으로 아무도 안 보이게 말씀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연세가 드신 분이나 아니면 또 젊으신 분이나 또 아니면 손자 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가급적이면 코로 호흡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어 체계를 우리 몸에 구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입으로 호흡하게 되면 실제로 각종 잇몸 질환이나 그리고 이 충치가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 강의 때 조금 더 이제 치과에 관련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강의를 마치고요. 기도하고 음. 마치고 Q&A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맞죠, 목사님?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